오늘은 이미듬, 김현종, 주승빈 선수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떻게 간단히 저희가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먼저 LG 이미듬 투수인데 지난번에 이미 이제 KBO에 데뷔전을 한번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잠실에 가서 우연히 또 그날 게임을 이렇게 봤는데 이미듬 선수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신고식을 치렀죠. 본인으로서 굉장히 좀 힘든 그 시간이 됐겠지만, 이 뭐 6월 4일 잠실 키움전에서 4이닝 7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1회 1실점을 하고 2회 무려 6실점을 하는 그 경기였지만, 근데 그보다 저는 이제 희망을 본 게 1, 2회는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던졌지만 3, 4회에는 무실점으로 그것을 딛고 결국 그 LG도 더 기회를 준 건데 그렇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3, 4회를 이제 자기 페이스, 자기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갔다는 그 부분에서는 좀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잠실 구장 그 그라운드를 그날 처음 밟아본 거거든요.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는 강릉고 최재호 감독이 있는 강릉고 명장. 명장. 강릉고 출신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뭐 키가 188cm지만 그때는 키만 크고 좀 마른 이유에 그러니까 구속이 좀 안 나왔다. 그런 상태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는데 인근에 이제 강릉 이제 영동대를 갔었죠. 2년제. 거기서 가서 결국은 힘을 키우면서 LG에 이제 육성 선수로 이제 합류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4라운드에서 지명이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힘을 키워서 이제 희망을 줬고, 지금 한 146, 7km 정도 나온다 그러고, 앞으로 지금 1군에서 이제 어떻게 쓰임새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중간에서 지금 일단 한 2, 3이닝 버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이드암 왕국이어서 뭐 지금은 좀 정우영 선수라든지 박명근 선수가 빠진 상태니까 내년 시즌에 이 선수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성장을 시키는 선수입니다. 네. 최재호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 이제 뭐 이재욱 기자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마야구 중계할 때 어디서 만났던 게 정말 덕수고등학교였나 굉장히 그러니까 설린 때였나 하여튼 되게 오래 여러 팀 감독을 하신 분이 최재호 감독인데 좋은 선수 참 많이 길러냈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강릉고는 야구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과거에는 그러면서 최재호 감독 부임 후에 이제 이미듬 선수도 이렇게 뭐 성장을 했지만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김진욱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전국 최강의 팀으로 거듭났죠. 그 이후에 최지민 선수도 최지민 지금 기아 선수도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강릉고에 선수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됐죠 이제는. 그 강릉고등학교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야구장도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강릉고는 사실 이 공부만 따지면 강릉에서 최고 명문 고등학교니까 선배들 중에 뭐 잘 되신 분들이 많죠. 돈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동문들이 처음에는 뭐 야구 뭐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결승전에 가고 이러니까 온 동문이 다 집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아마야구가 갖는 또 가장 큰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문들도 막 백발이 승승한 동문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 강릉고가 막 이러면서 모두가 이 하나가 되는 스포츠의 힘이 어떤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구장도 저도 가봤지만 정말 인투잔디에서 잘 지어놓고 또 실내 훈련장도 고교에서는 거의 뭐 프로 2군 이상의 그런 실내 훈련장을 지어 놓으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뭐 어쩔 수 없이 옛날 얘기 좀 하게 됩니다만 예전에 그 동대문 야구장의 그 어떤 추억 아우라는 그런 게 있어요. 끝나면 동문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이 동문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지금 목동이나 아마추어 경기장에서 지금 강릉고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올라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어떤 팀은 8강만 올라와도 정말 학교 경사가 나고 이번에 서울 컨벤션고라고 일반인들은 이 학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름도 처음 들어본 학교가 이 황금사짝에서 이 준결승까지 올라오니까
온 학교가 그냥 막 축제 분위기에 난리죠. 이제 서로 저쪽에서 막 전화가 온대요. 어떻게 아하. 거기 갈 수 있냐. 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사장도 그 부분에서 그렇죠. 너무나 야구가 이런 힘이 있어 이러면서 중학교 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투자까지 할 정도니까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쯤 해서 일단 우리가 이미드 선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퓨처스 경기를 직접 중계를 하고 있는 이재곤 위원과 이미듬, 김현종, 주승빈 선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이재곤 위원 연결돼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디 계세요? 오늘은 집에 있습니다. 아, 김포 집에 있군요. 네. 집에 네. 있어서 그런가 약간 오늘은 좀 단정하네요. 네. 그때 연결했을 때는 좀 어. 단정하지 못했는데. 아니, 그때는 에버랜드 갔다 온 거였으니까. 예. 근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 건 저 육아 때문은 아니죠? 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애들이 또 동네 올 시간이 돼서. 네. 지난주도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알아볼 선수들, 이미듬, 김현종, 주승빈 선수들 경기를 다 해설을 한 거죠. 어때요? 저도 세 경기 모두 그 선수들을 지켜봤을 때 가장 양 팀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좀 우리 이재곤 위원이 느꼈던 소회를 좀 얘기를 해줄까요? 먼저 이미듬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듬 선수는 저도 1군 데뷔전을 봤는데 사실 잠실에서 첫 데뷔전을 선발로 나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이후에 저도 퓨처스에서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더 선발로서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했던 거는 안정적으로 제구를 조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또 그 제구력을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좀 더 확실한 변화가 좀 더 있다면 사이드암 선발 투수로서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도 이제 그 이미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김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개막전 엔트리에 들 정도로 상당한 기대주였어요. 어떻던가요 지금? 저는 처음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델 신답지 않게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레이들을 좀 긴장감 없이 좀 편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날 또 시즌 첫 홈런을 제가 현황한 날 때문에 충분히 잠실이어도 넘어갈 만한 그런 타구를 본 것도 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재능이 많은 선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곤 위원이 느낄 때는 김현종 선수가 성장을 하면 제2의 어떤 선수 누구 이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느껴졌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타자의 외야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NC에 있는 박건우 선수가 조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 정도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네, 저는 그런 재능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네. 저 키움의 주승빈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키움 자체에 자완인 투수가 1군 엔트리에 지금 용병 이외에 김성민 선수 한 명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자완에 나이도 어리고 140 후반에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완 투수로서 키움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기록적으로 뭔가 증명되는 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직구 구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봤습니다. 네. LG와 키움에 그 좋은 선수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이재곤 위원이 느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 3명의 선수를 고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본인이 느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탈락한 선수들 한두 명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김범석 선수도 있었고, 저도 그때도 장재영 선수의 플레이도 봤고, 사실 이 선수들 이외에도
LG의 김성우 포수라든지 아, 예, 고향의 유격수 이승원 선수도 이승원 되게 선수. 눈에 띄게, 예, 잘 봤고요. 네. 네, 그만큼 좋은 유망주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빛과 송금님께서 이재곤이 오늘 미용실 다녀오신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오늘 아까 낮에 예, 잠시 들렀습니다. 아, 그쵸. 아, 이거 하려고? 얘기하시다. 이거 하려고? 여기 나온다니까 좀 들렸습니까? 그건 아닌데 마침 타이밍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예, 방송을 위해서는 아니고 예. 이분은 정말 그런 눈썰미가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야. 미용실 갔다 오신 것까지 다 하시고. 대번에 하죠. 예. 혹시 뭐 우리 저 이재곤 위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이재국하고 이재곤하고 형제는 아니시죠? 곤 한자 차인데 퓨처스 리그 해설을 정말 잘하시더라는 이 댓글도 올라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퓨처스 리그 다니시면서 보면 어떻게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나세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가시고 하니까. 저가 퓨처스 리그에 있었을 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사실 퓨처스 리그 하면서 처음 보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평일 저녁에 야구를 볼 때 퓨처스에서 만났던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 뛰는 거 보면 괜히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이 선수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길래 조금 더 해설을 할 때 선수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이 선수들의 장점을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많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좀 감정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고등학교 야구 중계를 많이 네, 하니까 네. 그 선수들이 성장해서 프로 지명되고 이 퓨처스 리그 아니면 또 1군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이 부진한 면들도 많이 봐요. 그리고 잠시 올라왔다가 그렇죠. 부진해서 2군 내려가고 뭐 퓨처스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제 아이가 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버지 마음이 그것처럼 그게 그냥 일반 제가 옛날에 팬으로 봤을 때는 아우 저것도 못해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 선수의 이제 성장 스토리들을 다 아니까 그 선수들이 또 고등학교 때 어떤 활약들을 펼친 유망주였는지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더 가고 응원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재국 기자가 길러내고 이재곤 위원이 키워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래요. 아유 참 맞아요. 이제는 선수들을 대하는 게 낯설지가 우리 이재곤 위원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아마 진짜 아이들도 가르치잖아요. 이재곤 위원은. 네, 저도 유소년 아이들 주말에 시간을 맞춰서 조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선수들 보는 게 그냥 휙휙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감정들이 많이 실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곤 의원님 지금 저희 한 70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네, 연결 지금 보고 계신 70명이 넘어갔어요. 보고 계신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멘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야, 감사합니다. 역시 준비된 방송인이에요. 이번 주는 어디 가요? 저는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에 네. 서산에 내려갑니다. 예. 서산. 좋은 중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재곤이 형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재곤 위원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을 되게 잘 받아주네요. 제가 그렇죠. 또 전화했을 때도 왜 또 접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2명밖에 없어요. 저 박승호 위원하고 박윤 위원밖에 없어요. 네, 딱 3명이에요. 그래서 퓨처스는 또 너만한 사람이 없지 않겠니? 그래서 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최고의 네. PD는 저렇게 이제 그 상대를 좀 들뜨게 하는 일명 펌프질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PD인 것 같아요. 퓨처스에서 또 노이트 노런을 그럼요.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퓨처스 리그에서. 이재곤 의원도 정말 네. 유망주로 기대를 받고 그렇게 롯데 팬들도 응원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디토로로님이 혹시 주간 이재곤 코너로 가면 어때요? 이러셨는데 아니 고민돼요. 지금 고민돼요. 고민돼요. 제가 사실은 좀 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주간 퓨처스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사실 지난주에 여러 얘기들이 오가서 이거
그 제목을 어떻게 할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마이너리그 리포터 어떠냐 그랬더니 주간 퓨처스로 갔는데 사실 주간 이재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간 이재곤 사실 제가 처음에 내세웠던 제목은 사실 주간 내 새끼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주간 그 내 마음, 새끼였는데 그 마음. 약간 고민한 사이에 저희 주간 퓨처스로 그냥 굳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뭐예요? 저 2000 푸실리? 부필리. 아 부필리.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물어봤어요. 몰라서. 2000 부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2000 그 LG 챔피언스 파크가 있는 곳이 2010 부필리예요. 아 인천시 아. 부필리예요. 예, 2010 부필리예요. 그래서 음. 그 LG 유튜브에도 그 꼭지가 있거든요. 부필리에서 오. 생긴 일을 뭐 이러면서 부필리에서 일어난 일들 담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필리라고 얘기하면 되게는 이제 이군들을 얘기합니다. 아 그거군요. 예. 네.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이제 심창민이라고 네. NC 선수 있잖아요. 네, 과거 삼성에 있을 네, 때 맞아요. 2군 퓨처스에 있다가 1군에 올라오니까 다들 이제 낯선 분들은 심창민이 누구야?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뭐 선하리의 누구다. 선하리의 뭐 지금 조금 언급하기 좀 그런 이름이 됐지만 선하리의 임창용이다. 뭐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뱀직구하고 아이고. 엄청나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네. 역시.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찐팬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아니 부필리. 야구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찐팬들 주간 퓨처스를 통해서 우리 새끼들 어떻게 네. 크고 있는지 매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정말 퓨처스 이 구장에도 네, 많은 팬들이 가서 낮 경기를 보고 그렇죠. 또 저녁에 와서 또 맞아요. 1군 경기를 보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니 또 우리가 저 이재욱 기자를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재욱 기자가 또 아마추어 중계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 고3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들 몇몇 선수들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 얘기 조금 해주세요. 어떤 선수들 눈여겨보면 좋아요? 그 뭐 지금 많이 언급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올해 사실 볼 빠른 투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뭐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150km 이상 고3이 지금 15명이나 되어서 그 선수들 영상들을 제가 뭐 찍기도 하고 입수를 해서 그 선수들을 다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무려 15명의 150km 투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140 중반 한 145 정도 나오면 145나 그렇죠. 나와 그러면서 이제 스카우트들도 주목을 하고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하는 그게 불과 한 10년 전 그랬지만 이제는 150km가 나오는 투수들이 즐비하니까 상당히 뭐 한국도 이제는 이 선수들이 뭐 일본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스피드업이 되는 그런 유망주들이 많고 올해 뭐 가장 어쨌든 넘버 원으로 지금 경쟁을 다투고 있는 이 전주구의 정우주 선수, 정우주. 그리고 이 덕수구의 올해 두 대회를 연속 우승시킨 이 정현우 선수, 이 자완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뭐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가지고 좌우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정우주 선수는 이미 뭐 156km 나왔고 이 선수가 사실 신일고 작년만 하더라도 신일고 다닐 때 147km 정도 나왔는데 전학 규정 전학을 가게 되면 6개월 동안 출전을 못 하거든요. 신일고에서 전주고 가서 전학 가서 이제 게임을 못 한 그 사이에 이 몸을 만들고 하면서 올 초에 그냥 150km 중반대에 공을 때리니까 이 선수가 올 시즌 지나고 내년 되면 이거 160km 맞아요.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이 고등학교 진흥고 때 154km 정도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문동주 이러다가 160 나오겠다 맞아요. 했는데 실제로 이제 160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도 굉장히 유연한 투구 폼에 그런 공을 던지니까 뭐 스카우트들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아니 우리가 저 앞서 이제 이재곤 의원하고 전화 연결하느라고 채 얘기를 못했습니다. 주승빈 선수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면서요. 그렇죠. 이 키움 히어로즈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선수인데 서울고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화제가 됐던 게 고3 때 지명이 될 때 1차 지명은 이 성균관대에 나온 이제 주승우 선수가 형이 네. 1차 지명을 받았는데 이 선수는 2차 5라운드에 똑같은 팀 형제 선수가 그렇죠. 키움에 맞아요. 지명이 되면서 사상 최초로 맞아요. KBO 역사상 최초로 형제 선수가 같은 팀에 같은 해에 지명이 되는 그렇죠. 그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승우 선수가 주승우 선수가 서울고 다닐 때 체격이 자꾸 힘이 없어서 지명을 못 받고 성균관대로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형 얘기를 먼저 하자면 주성우 선수가 지명을 못 받아서 이제 낙심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을에 서울고 이제 졸업반 때 네. 이 송균관대를 가기로 하면서 6게임을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서울고에 이제 다른 유망주들 2학년 중에 누가 뭐 좋은 애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양상문 단장, LG 단장이 예. 스카우트 팀장하고 이렇게 가서 보고 있다가 근데 그 경기에서 주승우 선수가 지명이 안 돼 주승우 선수 150km를 던진 거예요. 지명이 안 됐는데. 이야. 양상문 단장이 야, 저 선수 왜 지명을 안 했냐? 우리가 안 지명을 안 한 건 둘째치고 다른 팀들도 왜 지명을 안 했냐? 왜 지명이 안 되었냐? 저런 선수를 지명을 안 하고 뭘 그렇지. 하는 거냐? 뭐 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공이 나와 빠를 줄 몰랐죠. 야. 그러면서 이제 성대 가서 150km 공을 계속 던지니까 이제 지명이 됐고 네. 이 주승우 동생은 고3인데 사실 이 동기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병헌 선수. 그렇죠. 이병헌 선수가 이제 그때 수술을 해서 이제 3학년 때 잘 던지지는 못했지만 1차 지명됐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 1차 지명된 이재현 선수. 이재현. 맞아요. 그 선수도 있었고 롯데에 이 조세진 선수 2차 1라운드에 지명됐던 맞아요. 조세진 선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2차 5라운드에 지명됐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주승빈 선수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130 후반 그 정도였거든요. 덩치도 작고. 그런데 이 선수가 청룡기 때 갑자기 145km를 던졌어요. 왼손인데 네. 스카우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주승우처럼 지명을 안 했다가 그렇죠. 얘 대학 가면 터지겠다. 그러면서 스카우트들이 이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딱 지명될 때 그 전날 SK 요 스카우트가 서울고에 가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어요. 한 체크하다. 8라운드, 9라운드 한번 요 뒤쪽에서 한번 지명을 해볼까? 그런데 그날 키움에서 또 스카우트 쪽에서 전화가 와서 또 몇 가지를 또 감독한테 묻더래요. 유정민 감독한테. 그랬더니 지금 스카우트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 나 지금 바빠 죽겠다. 지금도 여기 앞에 있다 이래 버렸더니 다음 날 이제 지명을 하는데 바로 2차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빨리 그렇죠.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2차 5라운드에 이야. 키움이 먼저 낚아친 거죠. 역시. 다른 팀에서 이제 땅을 친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MCL 수술을 받았어요. 네.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활이 끝나고 성장 과정에 있는데 최고 구속 149 정도 지금 나왔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은 제구 쪽에서 지금 2군 퓨처스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18.2이닝인가 그 정도 던지면서 볼넷이 18개가 아직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은 빠른데 아직 이제 제구를 어떻게 잡느냐 그 과정에 있고 그것만 되면 지금 뭐 자원이 없는데 김재웅 선수도 이제 그렇죠. 군대 갔고 네, 군대 갔고 김성민 말고는 없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움에서 미래의 자원으로 굉장히 공들여서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도우리님께서 고교생이 학교를 전학 가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이 많은데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데 이제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신일고가 감독 교체기에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학교가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140km 후반이라도 정우주 선수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잘 던지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자기를 전국 무대에 내보일 기회가 없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팀이 전력이 네, 약해지고 그렇죠. 감독 문제 맞아요. 때문에 어수선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주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주고 감독이 뭐 삼고 초려를 한 거죠. 정우주 선수 아버지를 뭐 밤에 운전해서 가서 우주를 주십시오. 안 됩니다. 뭐 다른 학교에서도 원합니다. 유신구에서도 원했어요. 그렇겠죠. 그랬는데 계속 가서 이제 잘 키우겠다. 막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막 해서 전학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터지게 된 거고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이 더 강팀에 가서 준결승, 결승 뭐 전국 무대에서 그렇죠. 중계가 되는 게임에 가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전학을 또 반대 경우로 더 뛰고 싶어서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학교에 주전을 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전을 뛸 수 있는 약간 전력이 약한 팀 그런 팀으로 이제 가서
결국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 저 시청자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계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계 방송 예전에는 고등학교 정도, 대학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틀 출신이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는 뭐 예를 들어 뭐 저 전주고를 나왔는데 보통 뭐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온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중계 방송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또 리틀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예. 어디 출신인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저 주간 퓨처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세 명의 선수들 좀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팬들 중에도 주간 퓨처스에서 어떤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새끼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려주시면 저희 이재곤 위원, 박윤 위원, 여러 해설위원들 또 기자들 또 김진롱 PD 해서 열심히 한번 좀 저희가 찾아보고 또 리포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